어두운 거실. 하얀 유언장 봉투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수진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춘다.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잔잔히 들린다. 이건 시어머니께서 직접 남기신 겁니다. 수진 씨가 꼭 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한다.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 며느리가 발견한 충격의 유언.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부엌의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잘랐어요. 창가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식탁 위 그릇들 사이로 내려앉았고 그 위로 된장찌개의 김이 가늘게 흘러올랐어요. 그러나 그 온기는 공기 속에서 금세 식어버렸어요. 식탁 맞은편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어요. 간이 왜 이렇게 싱겁니? 짧은 한마디가 공기 속을 파고들었어요. 그 말이 부딪히는 순간 수진의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요즘 어머니 혈압이 높으셔서 조금 싱겁게 했어요. 말끝이 부드럽게 흘렀지만 정희의 표정은 더 굳어졌어요. 그녀는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새기듯 고개를 저었어요. 참, 요즘 사람들은 입맛도 모르고 살아. 우리 땐 밥 한 숟갈에도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 그 말에는 오래 묵은 서운함과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식탁 위로 빛이 번지고 그 위로 그림자 둘이 길게 엉켜 있었어요. 그림자는 맞닿을 듯 가까웠지만 마음은 서로 닿지 않았어요. 신문을 보던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어요. 그의 뒷모습이 문틈 사이로 사라지자 부엌에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수지는 국그릇을 들어올리다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미세한 물기가 번졌어요. 어머니, 드시기 불편하시면 제가 다시. 정희가 말을 끊었어요. 됐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며느리라는 게 요즘은 참 쉬워졌지. 그 말이 끝나자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서 퍼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집의 숨소리처럼 울렸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을 삼켰어요. 짠맛도 싱거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안엔 오직 금속성의 맛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녁이 지나고 거실은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형광등이 켜졌지만 그 불빛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희는 텔레비전을 보며 가끔 헛기침을 했고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에 마음을 숨겼어요. 물컵에 부딪히는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느리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도리야.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낮게 들려왔어요. 내가 나이 들어봐. 알게 돼. 그 말은 부드럽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습관처럼 무심하게 흘러나왔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등에 떨어진 물방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닦아냈어요. 그 물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지자 정희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가 이내 꺼졌어요. 수지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의자에 앉았어요. 식탁 위엔 아까 먹다 남은 찌개 그릇이 식어 있었고 그 위로 기포 하나가
조용히 터졌어요. 그 소리에 마음이 허물어지는 듯 했어요. 나는 그날 감보다 더 어려운 게 마음의 온도라는 걸 알았다. 싱겁게 하면 서운하고 짜게 하면 미움이 된다. 그녀의 눈빛이 식탁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식탁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위에 앉은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창문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고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수지는 문득 떠올렸어요. 결혼식 날 정희가 건네던 짧은 축하의 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낯선 시선 하나. 그 시선이 여전히 이 집안을 떠돌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의 그릇을 하나씩 치웠어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 했어요. 마지막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은 뒤 수지는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울음인지 한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떨림이었어요. 거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문이 닫힌 채로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수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그렇게 미운가요? 그 말은 대답 없이 공기 속에 흩어졌어요.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마지막으로 피어올랐어요. 그 김이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조용히 움텄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아침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부엌으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이 식탁 위 물잔을 흔들었어요. 유리컵 안의 물결이 작게 떨리며 방 안의 정막을 깨뜨렸어요. 수지는 그 물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식탁 위엔 반쯤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그릇이 아닌 문 쪽을 향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이 집의 문이 자신에게는 세상으로 향한 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벽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옛 트로트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가수의 목소리엔 지나간 세월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쓸쓸함조차도 이제는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정희는 신문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또 무슨 일 있니?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익숙한 피로와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손끝을 모아 쥐었어요. 작게 떨리는 손끝에서 지난 세월의 인내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저 잠시 친정에 다녀오려고요. 그 말이 나오자 정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친정. 무슨 일 있니? 그냥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요. 말끝이 흐려졌어요.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정리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었고 그녀 자신이었어요. 정희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어요.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집안이 너한테는 답답했겠지. 그 웃음 속엔 비웃음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벽, 그리고 그 벽 뒤의 외로움 같은 것들. 하지만 수지는 그걸 잊지 못했어요. 그저 또 한 번의 상처로만 느껴졌어요. 어머니,
짧은 호흡이 새어나왔지만 그 뒤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신문을 다시 펼쳤어요.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 사람은 다 자기 살 길 찾아야지.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자 방 안은 한층 더 조용해졌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낡은 가사가 허공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발자국마다 바닥의 냉기가 느껴졌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는 오래된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그 구두는 정희가 결혼식 날 신었던 신발이었다. 다른 굽 끝에 세월의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 구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나 미안해요. 그 말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듣지 못했어요. 문을 열자 찬바람이 밀려들었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서늘했어요. 그 온도의 차이가 그녀의 마음 같았어요. 따뜻하고 싶은데 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그런 마음. 집 앞 골목길엔 낙엽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가야 한다는 마음과 돌아가야 한다는 습관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은 떠나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또렷이 울렸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코끝에 찬 공기와 함께 미묘한 된장 냄새가 스쳤어요. 그 냄새는 집 안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정희가 다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냄새 속엔 여전히 잔소리 같은 온기가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 발걸음이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고 눈가에 남은 따뜻한 공기가 흩어졌어요.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골목 끝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집의 지붕이 작게 보였어요. 거기엔 자신이 버려두고 가는 시간들이 얇게 겹쳐 있었어요. 버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천천히 울렸어요. 수지는 창가에 앉아 손끝으로 창문에 김을 그렸어요. 그 위에 그녀의 숨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그 숨이 사라질 때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부터 살 거야.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천천히 흐려졌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전봇대 그림자가 뒤로 밀려났어요. 그 모든 게 마치 하나의 이별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그 속엔 슬픔보다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퍼질 때 수지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별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후 몇 달이 흘렀어요. 봄이 오고 꽃이 피었다가 다시 져버렸어요.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로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 수진의 마음은 조용히 낡아가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세탁기를 돌리고 회사에 나가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길엔 편의점 불빛 아래서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녀에게는 도망친 사람의 하루 같았어요.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늘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익숙한 이름. 민수. 한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손끝이 잠시 떨렸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짧은 문장이었지만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입원하셨어. 수술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감정이 비어 있었어요. 그 피로 속에서 수지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어요. 그녀가 아픈데도 이 사람의 목소리엔 온기가 없다. 그 생각이 스쳤을 때 묘한 죄책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그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 안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다음 날 병원 복도. 하얀 형광등 아래로 사람들이 조용히 오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 냄새가 그녀의 마음을 묘하게 죄어왔어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하길 몇 번. 결국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며 복도의 공기가 살짝 밀려 들어왔어요. 희미한 약 냄새와 함께 하얗게 눕혀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정희는 창가 쪽에 누워 있었어요. 창가 커튼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반쯤 덮었어요. 그 얼굴은 기억 속의 냉정함보다 훨씬 작고 조용했어요. 그녀는 깨어 있었지만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수지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탁자 위에는 약봉지 몇 개와 반쯤 비워진 물컵이 있었어요. 그 물 위에 햇살이 흔들리며 작게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묘하게 눈부셔서 수지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녀는 자리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지는 동안 정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천천히 눈을 뜬 정희는 잠시 수진을 바라봤어요. 놀라거나 반가운 기색은 없었어요. 다만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얼굴을 다시 보는 듯한 묘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왔니? 짧은 두 글자. 그 안에 감정이 묻혀 있었어요. 서운함도 고마움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뒤섞인 음성이었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위 컵을 들어 새 물을 채웠어요. 그 손짓이 조심스러웠어요. 물이 컵 속으로 떨어지며 잔잔한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마저도 이 병실 안에선 유난히 선명했어요. 수술 얘기 들었어요. 응, 뭐. 나이 먹으면 고장도 나지. 정희는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흩어졌어요. 민수는 바쁘다더라.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그 말이 어딘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먼저 온 병실. 수진의 마음 한쪽이 조용히 저려왔어요. 그녀는 정희의 이불자락을 고쳐 덮어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몸이 나으실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창가를 바라봤어요. 그 창밖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흐름을 바라보던 정희의 입가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녁이 되고 병실 조명이 낮게 깜박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확인하고 나갔어요. 남겨진 건 고요와 기계의 규칙적인 삐 소리뿐이었어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정희의 손등으로 옮겨갔어요. 손등에는 희미한 주름 사이로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피부는 얇고 푸른 핏줄이 드러나 있었다. 그 손이 한때 자신을 꾸짖고 설거지통 위에서 움직이던 그 손과 같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살짝 올렸다가 끝내 닿지 못한 채 멈췄어요. 이 손을 나는 미워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작게 보일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창가의 빛이 사라지고 병실이 어둠에 잠겼어요. 정희는 잠이 든 듯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 잠시 뒤돌아봤어요. 하얀 이불 위 시어머니의 얼굴은 고요했고 그 옆에 떨어진 그림자가 유난히 길었어요. 그림자 위로 그녀의 마음도 함께 눌려 앉아 있었어요. 병실 밖 복도에 나오자 하얀 불빛이 눈부셨다. 그 불빛 아래에서 수지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두근거림이 죄책감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빛났어요. 민수의 이름이 떴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봤어? 응. 어머니 잠들었어. 그래. 간호사한테 맡기면 되잖아. 내가 무리할 필요 없어. 그 말에 수진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왠지 마음 한쪽이 더 차가워지는 기분이었다. 민수야, 넌 어머니가 아파도 괜찮아? 괜찮다는 게 뭐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무표정한 숨소리. 그 숨 사이로 부부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짧게 끊긴 통화음. 수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복도의 끝,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스며올랐어요. 그건 원망이 아니라 슬픔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말이 복도의 공기 속에 잔잔히 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한숨이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의 공기는 묘하게 눅눅해졌어요.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불빛 아래로 시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기계의 작고 일정한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삐하는 그 반복적인 신호음이 마치 오래된 심장의 박동처럼 들렸어요. 수지는 간호사가 부탁한 대로 시어머니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어요. 얇은 환자복의 단추를 하나씩 풀며 조심스럽게 손을 댔어요. 손끝이 닿을 때마다 피부 아래로 느껴지는 차가운 체온. 그 안에 세월의 잔상들이 묻어 있었어요. 추우시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정희는 눈을 살짝 떴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말에 담긴 웃음은 짧았고 묘하게 쓸쓸했어요. 수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녀의 시선이 시어머니의 손등으로 옮겨졌어요.
빛바랜 주름 사이로 선명한 자국 하나가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세월을 견디며 굳어버린 듯 가늘고 단단한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건 언제 생긴 상처예요? 정희는 잠시 눈을 피했어요. 그 표정엔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그거, 정희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이건 젊을 때 내 시아버지한테 맞은 자국이야.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이물질처럼 남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살짝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그 손이 너무 가벼워 닿았는지도 모를 만큼 조심스러웠어요. 몰랐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창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 사이로 스며든 빛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땐 다 그랬지.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남편이 화나면 여자는 그냥 참고 사는 거였어. 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러다 보니 남한테 마음 여는 법도 잊어버렸어.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어요. 그 시선 끝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오랜 기억 속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 아빠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나도 내 안이 텅 비더라. 그 텅 빈 자리를 잔소리로 채웠나 봐. 정희의 말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 목소리가 병실 벽에 부딪혀 부드럽게 흩어졌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미워했던 여자의 얼굴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니 그런 일 절대 없어야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어요. 정희는 눈을 감은 채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어요. 살다 보면 다 지나가. 근데 그게 지나가도 마음은 안 낫더라. 그 말이 병실 공기 속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잠시 후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여전히 시어머니의 손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손은 작고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흉터 위를 따라 그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아픔이 굳은 살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상처가 어머니를 만든 거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원망이 아닌 연민 같은 것. 미움보다 더 깊고 이해보다 더 조용한 감정이었어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 위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병실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마치 두 사람의 잃어버린 시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탁자 위의 컵을 비우고 새 물을 채웠어요. 물 속에 빛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수진의 눈빛도 잔잔히 떨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푹 주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미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불 아래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얼어붙은 공기를 조금 녹였어요.
밤은 깊어졌어요. 병실의 불빛이 꺼지고 창가의 커튼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달빛은 정희의 얼굴을 그리고 의자에 앉은 수진의 어깨를 함께 감쌌어요.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나란히 들려왔어요. 한 사람은 지난 세월의 무게를, 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던 후회의 무게를 서로 다른 리듬으로 내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흘러들고 있었어요. 희미한 빛이 시트 위를 스쳤고 공기엔 약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따라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기계음도 복도 소리도 잠시 멎은 듯 고요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정희의 손목에 연결된 줄을 천천히 정리했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 누워있던 사람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 씨, 어머니 오늘 새벽에 조용히 가셨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지자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렸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리지도 못하고 그저 맺혀 있었어요.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이불 위에 누워있는 정희의 얼굴을 스쳤어요. 표정은 평온했어요. 지난 세월의 고집도 싸움도 다 지워진 듯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그녀는 아주 조용히 불렀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공기 속에 닿자마자 부서지는 유리처럼 흩어졌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정희의 손등 위에 올렸어요. 얼마 전 만졌던 그 손, 흉터가 있던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피부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온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어요. 며칠 뒤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어요. 사람들의 발소리, 낮은 울음, 향 냄새가 섞인 공간. 그 속에서 수지는 말없이 향을 피우고 정희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정희는 낯설 만큼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자 가슴이 미묘하게 저려왔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웃으실 수 있었던 분이었구나.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그 연기가 허공에서 천천히 흩어지는 모습을 수지는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마치 그 안에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들이 실려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난 날 오후 흐린 하늘 아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검은 옷을 입은 채 작은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그 봉투에는 정희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봉투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따라가며 멈췄어요. 그 글씨는 정희의 필체였다. 각이 단단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획이 남아 있었어요.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인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고 꼭 며느님께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천천히 커지며 방 안의 침묵을 덮었어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들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봉투를 뜯자 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종이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부탁한다. 수진의 시선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어요. 숨이 잠시 멎은 듯 했어요. 그 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민수? 손주? 아니면 나? 눈앞의 글씨가
서서히 흐려졌어요. 눈물이 한 줄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글씨를 살짝 번지게 했어요. 그 번짐이 마치 오랜 시간 뒤늦게 닿은 이해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동안의 미움과 후회를 한꺼번에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점점 굵어졌어요. 창틀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어요. 그 소리 사이로 정희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제일 어려워. 사랑도 미움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거든. 그 목소리가 공기 속에 잔잔히 흩어졌어요. 수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희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어요. 얼굴은 평온했고 입가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탁자 위에 유언장을 조심히 올려두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 위를 쓸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그 아이가 누구든 저는 알겠어요. 그건 결국 저였죠?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따뜻했어요. 그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번졌어요. 그리고 그 번짐 속에서 비로소 오해의 무게가 천천히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창문 너머로는 젖은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밤의 공기 속엔 젖은 흙냄새와 아직 남은 비의 기운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정희의 유언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조심스레 접어둔 하얀 손수건 한 장. 그 손수건에는 정희가 평소 쓰던 향수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유언장을 다시 펼쳤어요. 글씨는 단정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 한 줄이 여전히 마음속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 아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가 누구일까? 민수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일까? 아니면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다른 누군가?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탁자 위 사진으로 옮겨졌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희가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눈빛. 그 눈빛 속에서 수지는 묘하게 낯익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다음 날 수지는 정희의 집을 찾았어요. 낡은 대문을 여는 순간 먼지 섞인 공기가 문틈 사이로 밀려나왔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집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현관 바닥엔 지난번 그대로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 굽이 다른 슬리퍼 한 짝, 그리고 오래된 우산 하나가 문 옆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 우산대엔 녹이 슬어 있었고 그 흔적이 세월의 길이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어요.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공기 속 먼지 입자들이 떠다녔어요. 그 빛 속에서 오래된 집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탁자 위에는 반쯤 읽힌 신문과 안경, 그리고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그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이 묶여 있었어요. 노랗게 빛이 바랜 봉투 위에는 정희의 필체로 민수에게, 소연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장엔 그 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그 마지막 봉투 위에서 멈췄어요. 봉투를 열자
안에서 얇은 종이가 한 장 나왔어요. 그 아이는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내 딸의 아이야. 내가 외면한 아이. 그 아이를 부탁한다.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잉크가 번져 있었고 문장은 도중에 멈춘 듯 끊겨 있었어요. 수진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나머지 편지를 하나씩 꺼내 읽었어요. 그 안엔 정희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폭력, 어린 딸의 병, 그리고 너무 이른 이별. 나는 그 아이를 잃고 나서 세상을 닫아버렸다. 민수를 키우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엔 늘 미안한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다. 소연. 내가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그 아이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숨이 막히듯 가슴이 죄어왔어요. 그래서 널 밀어냈다. 미워한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야.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어요. 종이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그 눈물이 잉크와 섞이며 글씨가 조금 번졌어요. 그 번진 자리마다 정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아이를 부탁한다. 그건 결국 너 자신을 부탁한다는 말이야. 내가 못 지킨 내 아이처럼 너는 내 마음을 버리지 말고 살아라.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그 편지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빛이 따뜻했어요. 마치 정희의 손길처럼. 저녁 무렵 비가 다시 내렸어요. 수진은 편지를 품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그 빗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길가에 핀 들국화들이 빗방울에 젖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꽃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그 아이는 저였네요. 그 말이 빗속으로 퍼졌어요. 그 소리가 바람에 섞여 멀리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어요. 눈물과 함께 섞인 아주 작은 미소였어요. 그 미소 속엔 오래된 오해가 사라지고 진심이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부엌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밤새 내린 비는 그쳤고 공기 속엔 물 비린 냄새와 함께 약간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수지는 부엌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바람이 커튼을 스쳤고 커튼 끝이 살짝 흔들렸어요. 부엌 한쪽 구석, 낡은 찬장에서 시어머니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누렇게 빛바랜 천, 작은 얼룩들과 바느질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 앞치마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어요. 손끝이 천 위를 스칠 때 거칠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앞치마 끈을 허리에 감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밥상 차릴게요. 냄비 속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 안에 퍼졌고 된장의 구수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그 냄새 속에는 기억이 있었어요. 싸움이 시작되던 식탁, 그날의 밥상,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 그러나 오늘의 냄새는 그때와 달랐어요. 짠내도 서운함도 없었어요. 대신 부드러운 냄새 속에 용서의 온기가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레 맛봤어요. 짠맛과 단맛이 묘하게 어우러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의 간이 이런 맛이었네요. 그녀는 식탁 위에 반찬을 차려 올렸어요. 가지볶음, 고등어 조림, 시금치 나물. 어느 것 하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릇마다 손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릇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부엌의 공기를 하나씩 따뜻하게 채워갔어요. 식탁 한가운데 정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의 그녀는 정갈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아요. 그냥 딱 좋은 맛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잠시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엔 슬픔과 고마움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식탁 맞은편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수저를 하나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찌개 그릇을 놓았어요. 오늘은 같이 먹어요.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릴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수저가 그릇에 닿을 때 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울리며 마치 정희가 웃는 소리가 겹쳐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밥을 떠서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밥이 목을 지나가는 순간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어요. 뜨겁지도 아프지도 않은 눈물이었어요. 그저 오래 참았던 감정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커튼을 밀며 식탁 위로 스며들었어요. 그 바람에 향 냄새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수지는 문득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로 어머니가 내 곁에 있구나. 그녀는 손끝으로 앞치마 끈을 쓸어내렸어요. 천 위에는 묵은 얼룩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룩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미워했지만 결국 그 미움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햇살이 창가에서 번지며 식탁 위를 덮었어요. 밥그릇 위로 반짝이는 빛, 그 빛이 마치 눈물처럼 흔들렸어요. 식사를 마친 수지는 그릇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찌개 냄비를 씻으려다 잠시 손을 멈췄어요. 냄비 안에는 마지막 한 숟가락의 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걸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이건 어머니 몫이에요.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가 햇살에 닿아 반짝였어요. 저녁이 되자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어요. 창가로 기울어진 빛이 부엌 벽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 빛이 수진의 뺨을 스쳤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정희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그간 고생 많았다. 얘야, 그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부엌을 스쳤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이제부턴 제가 살아볼게요. 그 말이 부엌의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그 밥상 위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스듬히 스쳤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수지는 손을 털고 커튼을 걷었어요. 창밖엔 노을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회색빛이 섞여 있었고 그 색의 경계가 마치 삶과 죽음의 선처럼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 바람 사이로 들국화 향이 아주 약하게 들어왔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의 묘 앞에 두고 온 꽃이었다. 그 향이 이곳까지 따라온 듯 공기 속이 한층 따뜻해졌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밥그릇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반쯤 식은 채로 놓여 있었고 그 위로 고요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가 방 안을 천천히 감쌌어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 그 그릇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이해와 그리움이 한데 섞인 따뜻한 고요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틀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정희는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 미소조차 따뜻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머니, 그 한 줄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덕분에 이제야 제 마음도 조금은 쉬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공기 속으로 번졌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고 그 빛이 식탁 위의 사진을 비추었어요.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창가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골목길을 뛰어가는 발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 수지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엔 삶이 다시 흘러가고 있다는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부엌 한쪽 선반 위에서 낡은 앞치마가 살짝 흔들렸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온 바람 때문이었어요. 그 천이 바람결에 스칠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다정하게 어깨를 두드리는 듯 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살다 보면 미움도 사랑도 결국 같은 자리에 닿는단다. 그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지나갔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며 부엌 안의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평화로 채워진 고요였어요. 밤이 되자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부엌 벽을 부드럽게 물들였어요. 수지는 커튼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어머니 밥상 잘 먹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거실로 향했어요. 부엌은 어둠 속으로 잠겼지만 식탁 위의 그릇 하나만은 달빛에 반사되어 은은히 빛났어요. 그 빛이 천천히 흔들리며 마치 시어머니의 웃음처럼 부드럽게 퍼졌어요. 유언장은 단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평생의 오해를 풀었다. 미움도 사랑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는 걸. 그 자리를 가족이라 부른다는 걸. 커튼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들꽃의 향이 스친다. 그 향기 속에서 마치 정희의 웃음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 며느리가 발견한 충격의 유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